안녕하세요. 초엘프코치입니다. 식초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조미료이지만 이제는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발효식품입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미를 유지했던 비결이 식초라고 알려졌으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역시 식초의 약효 성분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초는 오랫동안 전통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런 식초 중에서도 사과로 만든 식초는 현대에서도 치료제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등 식이요법을 할 때 기름진 음식의 소스나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되고 물에 희석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식초의 일반적인 정의는 당류나 전분질이 풍부한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 원료로 하여 미생물로 발효시킨 것을 말합니다. 식초는 크게 합성식초, 양조식초, 발효식초 세 종류로 나뉘는데 합성식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아세트산이며 영양소가 없습니다. 양조식초는 에탄올에 초산균을 넣어 1일에서 2일 만에 빠르게 숙성시킨 것으로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초는 대부분 양조식초입니다. 이런 식초들은 조미료나 살균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천연 발효식초는 과일이나 곡류 외에 성분을 추가하지 않고 천연 재료를 자연 발효시켜 만들며 발효 과정이 3개월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기산과 영양 성분이 포함됩니다. 사과 식초를 단순히 민간 요법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과를 발효시킨 식초는 서구에서 수백 년 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사과 식초를 먹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첫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사과 식초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일부 자연 건강 전문가들은 효소와 섬유질이 지방 대사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이 지방 축적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만 환자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식초 섭취는 지방과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사과 식초는 제2형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고혈당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잠자기 전 스푼 2개 분량의 사과 식초를 섭취한 사람은 아침에 혈당 수치가 4에서 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과 고혈압 감소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식초가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샐러드 드레싱을 식초와 함께 먹으면 심장 질환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 식초는 각종 질병과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질병은 대부분 세균과 바이러스, 균 위에서 시작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식초의 약효는 항균, 항진균, 살균, 항바이러스성이 있어서 많은 질병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 식초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질병으로는 알레르기, 여드름, 관절 통증, 인두염 칸디나, 귀 감염 발진, 위궤양, 고콜레스테롤, 당뇨, 체중 증가, 건성 피부, 건성 모발, 암 등이 꼽히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관절염을 포함하여 목 등 어깨 등의 관절 통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다섯 번째, 인후염을 완화해줍니다. 목이 따끔거리는 등 인후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과 식초 4분의 1컵에 따뜻한 물을 부어 1시간마다 가글을 하거나 사과 식초 1스푼과 꿀을 뜨거운 물에 넣어 마시면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화력 증진과 식중독을 예방해줍니다. 음식을 잘 먹으려면 위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사과 식초 1스푼과 꿀 1스푼을 섞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위장의 소화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또한 식초의 사과산은 변비나 신물이 올라오는 등 흔한 소화장애를 치료해주며 항진균,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도 가지고 있어서 물 한 잔에 1큰술에서 2큰술을 넣어서 마시면 식중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딸꾹질 완화입니다.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숨을 참거나 물을 들이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요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면 사과 식초 1스푼을 먹으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건선과 습진부터 피부 건조증 등
피부 문제로 근심에 쌓인 사람들에게 사과식초가 추천됩니다. 사과식초는 염증을 줄이고 각종 피부 문제를 최소화해줍니다. 탈지면에 사과식초를 묻혀 문제가 있는 피부에 바르면 좋습니다. 또한 사과로 만든 사과식초와 물을 1대3의 비율로 섞어 샴푸를 한 머리에 마사지하면 머리카락에 남은 이물질이 제거되고 푸석푸석한 머릿결에 윤기를 더할 수 있으며 모기에 물렸을 때도 간지러운 증상을 없애줍니다. 9번째는 수면장애를 해소해줍니다. 잠자기 전에 뜨거운 물 한 잔에 꿀과 사과식초 1큰술을 넣어서 마시면 수면 유도 성분이 있어서 잠이 쉽게 들고 푹 잘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과식초는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 고기 등에서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하므로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이 과잉 생산돼 위산역류가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산이 충분치 못해 위산역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과식초는 아침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도 좋아지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이때 자극적이지 않게 물에 희석해 적당량을 마시면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게 섭취 시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위나 식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가급적 물에 희석하거나 소스나 드레싱 또는 음식에 넣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식초 원액을 섭취할 경우 치아나 식도, 폐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희석해 마실 때는 하루에 1에서 2스푼에 물 1컵으로 희석해 마시면 좋습니다. 사실 사과식초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과식초 역시 식초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사과식초가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주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액은 pH 7.4,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0.1만 변해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0.3이 오르고 내리면 체액, 혈액, 장기 등이 산성화돼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산성이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의 무기질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산성 체질을 약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미네랄 운반과 효소 작용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증가하며 혈관 속에서 기름이 조직에 붙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사과식초는 우리에게 많은 효능을 안겨줍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